저는 내곡리, 고곡리, 마시리에 걸쳐 있는 그 채석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그 채석단지 그 반대 주민위원회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국소적이고 지역적인 명칭이라서 우리 효령 전체의 그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효령사랑회라고 이름을 배칭하고 제가 지금 초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발언 기회를 받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은 뭐 기본적인 그 모임의 성격이 환경보호와 주민의 이제 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와서 그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고 보니 이게 지금 현재 그 저희들로서는 그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여러 공직자분들께 저희 주민들 특히 우리 모임에서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군수님의 그 지도 아래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 부분을 참 그 높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다 맞춰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가장 저희들의 어두운 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계다 보니까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가져간 그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의 불편이 있거나 무슨 그런 그 어떤 위법적인 행위가 있어도 소관기관이 아니라는 핑계로 손을 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진정성을 가진다면은 아무리 그 중앙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이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한을 우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은 항상 채석단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환경청과 그 산림청에서 그 채석단지에 대한 그 합동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그 조영일 팀장에게 2010년도 환경영향평가 그 당시에 보강산업에서 준수하겠다고 하고 지금 15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하니까 환경청과 산림청은 이 지역과의 거리와 시간을 문제 삼아서 이거는 지역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떠넘기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책임과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부적인 어떤 사안을 살펴보면은 그 차량이 그 위험과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속도를 20km 이하로 준수하겠다고 했지만은 저희들은 지난 15년간 그 석산에 덤프트럭이 2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도로교통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임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부분은 재정적인 문제이긴 한데 골재 차량 출하로 해서 도로가 파손이 될 경우 그 비산먼지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포장 보수하겠다고 그 환경영향평가상에서 보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지껏 그 파손된 도로를 분기로 포장하고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알아서 이 비용을 보강산업에게 부담을 시키고 군 재정으로 대가 지출된 것을 환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건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2010년도에 고매초의 그 교육권을 위해서 고매초 쪽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위법 사항을 환경과에다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일개 주민 농사 짓고 소 키우는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인데 전문가이신 공직자분들은 저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신다면은 이런 것들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수님의 지도 아래 더 살기 좋은 군위를 만들고 개발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주민들의 현재 삶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성혁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의 큰 민원 사항이고 현안인데 본인의 어떤 생업을 뒤로 하고 내 시간을 뺏겨가면서 가장 앞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여기서 설명드리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분석이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들 환경과 산림과 같이 한번 연습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더 세심하게 앞으로 살펴가면서 의견들 또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우리가 환경청이나 산림청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성혁 기능과 더불어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령면 이장협의회 회장 고명칠입니다. 우리 효령면 주민과의 대화 참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급식 과장님과 군수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는 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힘이라고 보겠습니다. 효령면 군의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인 대구시 군부대 이전 유치와 청량도 이행 평가와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단체 공헌 대상 수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면 한층 더 국민과 함께 도약하기 위하여 2026년에는 어떠한 군정 방향을 이끌어 가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 특히 효령면 말마다 필요한 일들 잘 이렇게 챙겨봐 주시고 우리 또 군정 함께 이렇게 손잡고 잘 풀어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026년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거고 이제 큰 틀은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그동안에 우리 이런 군정의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정말 꼭 필요한 그 일들은 빠짐없이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방금도 얘기했는 또 우리 석산 문제도 좀 더 슬기롭게 이렇게 풀어나가고 또 우리 주민들 이제 곧 마을마다 이렇게 방문을 한번 할 겁니다. 설 전으로 해서 가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필요한 일들 챙겨가지고 빠짐없이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대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리에 살고 있는 신형숙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이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모르지만 지금 9번이랑 9회 3번이랑 우리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효령면에는
버스 주차장이 정류소가 눈, 비, 바람 다 피할 수 있도록 참 잘 만들어져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구랑 관계 있을 텐데 팔거역에 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항상 많이 거기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눈, 비, 바람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좀 어려울까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효령면으로서는 영천 상주 고속도로에 빵을 많이 내줬으면서 우리 효령면에 IC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하이패스 통과하는 IC가 곳곳에 늘 설치되고 있대요. 바로 거리 제한 없이 가까이. 그래서 효령면에도 두 군데 어디에 한번 살펴보고 또 이것도 군의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면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바램입니다. 효령면에 하이패스 IC 하나 설치되는 거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팔로역에 스마트 승강장 하나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또 북구청 관할이거든요. 북구청 쪽 대구시 쪽하고도 이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님이 이번에는 좀 팩트 있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이장민입니다. 실제로 저희 급행버스를 이용해서 팔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팔거역 이용객의 한 67%가 우리 국민들이 거기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제 팔거역에 지금 승강장 자체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한 두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승강장을 좀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승강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현재 보도가 있고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구시에서는 승강장을 설치할 때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승강장을 설치한 다음에 보도 확보를 2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앞에 남는 그 공간이 채 1m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뒤로 좀 물리면 안 되나? 뒤에는 또 산책로가 있는 그 녹지 공간이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또 수반해야 되는 그런 도시계획 절차상의 어려운 문제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어떤 이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법적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속도로 IC 관계는 지금 제가 솔직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 대구시 803 관통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자체는 수성 IC에서 동대구 제2시를 거쳐서 무게로 가는 그런 노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우리가 구미간 고속도로가 시설 예타 통과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부고속도로 구미시 원평동에서 우리 효령면 중앙고속도로상에 이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가 어떤 이런 상황에서 IC가 어디로 나오고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아직 그쪽에 대한 어떤 노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한도 내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IC 부분은 현재 이 영천상주간 고속도로가 이제 효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인데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국토교통부하고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게 나중에 특히 민자고속도로니까 이 IC를 만들었을 때 이제 경제성이 있나 없나 이걸 이제 따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계속 풀어보고 그 부분은 저도 그 8구역 이 부분에 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뭐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게 이게 이런 작은 이런 걸로 해가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뭐 그렇더라도 결국 그 시설 자체는 뭐 작은 승강장 하나지만 또 우리 주민들은 또 여러 사람이 또 필요한 시설이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양수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김인열 교수님이요. 그리고 시군의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최과과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창동에 살고 있는 조용철입니다. 저희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경상북도 군위통센터 하나로마트가 2월부터 폐점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 여러분들이 증명 서명운동을 받아갖고 12월 28일 날 하나로마트 대표와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또한 또 1월 5일 날 농협지역본부에 저희들이 항의 방문을 해서 존속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 대해서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확답을 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오픈라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역의 어떤 만남의 장소라든가 문화 공간적인 집회에서의 미치는 상황을 많이 해왔는 게 변한다. 한 20년 가까이 저희 만남의 장소라든가 이런 거 해왔던 하나마트가 폐점되었을 때 이에 따른 여러 개의 방안이 있든지 또 군이라든가 구청에서는 어떤 체감 효과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 예, 농업교육센터 소장 박인식입니다. 하나로 센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가 저도 사실 좀 무겁습니다. 이 농산물과 유통센터에 대해 가지고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1997년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도에 경북 농산물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경북도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1년도에 이 부분을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2008년도에 이 당시 이제 2007년 말 기준으로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 자본금의 62%를 잠식을 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인수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부는 그 당시 사실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저희가 출자한 금액은 다 배수를 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이 부분이 농협중앙회로 이제 다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농협중앙회가 계속 이 부분을 유지를 했으면은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농협중앙회가 크니까 어느 한쪽에서 좀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데서 이익을 챙기면은 유지가 가능한데, 이게 2015년도 돼가지고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농협경제지주하고 그 다음에 농협금융지주로 이렇게 바뀌는데 농협경제지주로 이렇게 이관이 됩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서 전체적인 소유권은 농협경제지주가 갖고 있고, 그 이제 소배점하고 있는 그 부분은 또 이제 하나로유통이라고 또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쪼개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이제 크게 갖고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이 좀 모자라면 이쪽으로 채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계속 이게 압박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만 하는 게 포함까지 해갖고 자기들은 이제 폐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9월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농협 하나로 유통 그 대표를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뭐 지부장님은 안 계시는데 지부장님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아무리 우리가 손을 뗀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농산물 유통센터가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그 폐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지금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연간 뭐 6억, 7억 이렇게 매년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 손실 부분을 군이 보전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라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폐점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은 있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하나로 유통에서는 따지고 보면은 위에 올라가면 너무 중앙에 같은데 하나로 유통 사실 세 들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는 세 빼면 그만이고 경제 지주는 뭔가 하면은 또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답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부분 이제 폐점되는 부분을 저희가 막지를 못한다면은 다른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뭐 지금 단계에서 지금 어떤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희 군이 뭐 지구는 없습니다만은 손 놓고 있지는 않다 하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로 유통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저도 개인적으로도 거기 참 인연이 많은 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 농장이 있다가 그 하나로 유통에 그 편입이 돼 있었으니까요.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 20년 이상 그 30년 가까이 운행하면서 사실 특히 이 하나로 그 소매 유통, 농산물 또 일반 공산품까지 하면서 계속 뭐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까? 계속 이게 구름망태기가 돼가 왔었습니다. 한 4, 5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축소하고 또 한 몇 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줄이고 그게 벌써 한 3번, 4번 정도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 일층 거의 대부분이 농산물과 공산물 그 판매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보기에 그동안 참 안타까웠는데 결국은 이제 와 줄이고 당초에 할 때 그게 한 1,200~300평 정도의 면적에 이 소매 유통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게 한 300평까지 줄어들었고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는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망해가는 그 회사 아마 억지로 계속 이 망하는 걸 너 적자내면서 계속 하락한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물건은 안 좋아지고 가격 경쟁력도 없어지고 저도 그 주위 분들한테 들어보면 거기 물건값이 다른 데보다가도 사지도 않다 물건이 좋지도 않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태로 이런 방식으로 이걸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보고 현재 그 농협중앙회에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뭘 할래? 대안을 내놔봐라. 현재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 하나로 유통에서는 일단 폐점을 하는 걸로 그 가닥을 잡았는데 그러면 경제주주에서는 너희들은 이 집주인이니까 어떡할래? 그럼 여기 뭘 할래?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자. 이게 실제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건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소매 이런 그 점이 없는 상황이니까 현재 80 조합에다가 제가 그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 조합에서 이 부분을 한번 운영해 보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현재는 80 농협이 최근에 뭐 신용 파트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여기 고정자산에 큰 투자 없이 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을 찾아낸다면 우리 군에서도 중앙회와 협상을 좀 통해서 한다면 좀 좋은 조건으로 저것을 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한 가지 뭔가 하면 우리 군에서 재작년부터 농산물 판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을 수 있도록 로컬 푸드 판매점 그것을 현재 7개를 만들고 있고 대구 시내 안에 3개를 지금 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가져온 것을 바로 이렇게 배송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이 물동량이 자꾸 많아집니다. 원래도 한 20억 정도를 판매를 하거든요. 작년에 여기 군위에 7곳, 대구에 지금 2곳이 나가 있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한 20억 정도. 근데 원래 그 한 곳이 더 확장을 합니다. 거기 유니버시아드 스포츠 센터라고 거기에 이제 매장을 더 확장을 하고 또 새롭게 2곳, 3곳을 더 내고 하면 한 4, 50억 정도 물동량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 물동량을 모아서 관리하고 그 거점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하나로 마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팔공조합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그 사업과 그다음에 이 하나로 사업과 우리 군에서 하는 이 농산물 그 유통이 거점으로 같이 그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조합장님 지금 보니까 조합장님 나가시고 안 계신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러면 그걸 팔공조합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아니면 그러면 현재 그 군위에 있는 농협들이 그 조공법인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조공법인 차원에서 아마 이 농산물 유통 특히 이제 조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수 농산물 유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산물 유통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저 하나로 마트를 활용한 그런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농산물 유통 또 소매점 그것을 관심을 많이 갖고 그 해법을 찾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협의회장 이승우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8기 들어서 대한민국 시군구 2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위가 항상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에는 우리 교련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뭐 인구 소멸 1, 2를 다투고 본인을 포함한 고령 인구 46%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2만 2천 남짓한 우리 군위가 군부대를 유치하고 똘똘 뭉쳐서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청렴도 1등급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공약 이행 에세이 등급 주민행정 만족도 최우수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CEO 대상 바이오로 지방자치 대상수상 참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고 정으로 가는 이 군위가 어느 날 갑자기 민선 8기 들어서 역사에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우리 김진열 검사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무엇을 바라게 보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IB 교육 자기 주도형 시스템 스위스가 본부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150국외국에서 가입이 되어 있고 5,900여 교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려, 도전, 이런 그 학생들에게 나아가서 전 세계로 나갔을 때도 빠지지 않고 더불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미래의 자원, 미래의 동력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좀 더 박차를 가셔가지고 앞으로 IB 교육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사안들을 갖다가 개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민선 8기가 접어가는 이 시점에 민선 9기를 향한 김진열 군수님의 건강과 화이팅을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에 대해서 지금 다들 한편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특히 효령이 있는 학교들이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제 휴교 상태가 돼가고 하니까. 하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총과장님이 교육 담당이죠. IB 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주고 학교 운영에 관한 그 교육은 서두에 부총리 인사 말씀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은 우리 군의가 전국에 최초로 초, 중, 고, 고등학교 연계해서 IB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IB 교육을 받고 싶어도 초등학교를 IB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중학교를 또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를 IB 교육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같이 이렇게 작은 지역 같으면은 선택 여지없이 그대로 지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IB 교육이 좋은 이유가 얼마 전 을에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대학 입시에도 이제 미래형, 인재형이 어떤 거냐면 단순히 주입식 교육만 받았는 그런 아이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또래들과 소통도 하고 이런 사회성을 길러진 이런 인재를 원하거든요. 말하자면 융복합형 인재를 이제 뭐 세계적으로 그런 인재를 원하는데 이 교육 시스템이 바로 그런 인재를 키우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최근에 효령에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효령 초등학교가 원래 이제 휴교가 된다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또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우선 실질적인 교육 행정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제가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팩트는 폐교가 아니고 일단은 휴교입니다. 왜냐면 휴교는 언제든지 학생 수가 늘어나면은 재개교할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휴교를 하는데 지금 현재 효령 초등학교 학생이 13명인데 13명 중에 원래 12명이 그 초등학교로 전학 가기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고 또 한 명은 그게 초등학교로 이제 전학 가기로 이제 동의를 하셨고 또 2026년도에 또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저출산 이런 현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휴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교육청에 이제 팩트 이제 사실적인 팩트고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래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효령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학년에 최소 뭐 5명 이하 이런 숫자 가지고 진짜 친구들 사이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업하기도 좀 힘들고 이런 요즘은 도시 같으면은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합니다. 거기 친구 또래끼리 동아리 활동하면서 거기서 리더십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한 학년에 애들 2명, 3명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휴교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군의초등학교가 올 3월에 또 월드스쿨 인증을 받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는 아까 군수도 말씀하셨지만 4대 부속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경쟁률이 22.3대 1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또 유치원도 지금 아이비 교육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유치원에 학부모들 아이비 교육하는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새벽부터 줄 서고 또 그런 상황이고 그 사립부초 입학 경쟁률만 봐도 그만큼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받고 이게 아이비 교육이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시절 이런 모든 교육적인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교육적인 좋은 환경에서 이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고자 이렇게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과 소통을 하고 이런 교육적인 부분은 살피겠습니다. 그 민선 8기 들어서서 군수님께서 우리 군에서 진짜 교육이 미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교육을 지금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30억 원 이상 이제 30억 원 정도로 이제 학교에 교육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짜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군이 교육 때문에 우리 군의를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령 초등학교가 휴교가 되더라도 군의교육청 또 대구광역시교육청하고는 지금 계속 우리가 소통하면서 학교를 어떻게 그나마 관리할 거냐. 결국은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도 군의에 보면 학생들이 6년에 딱 반씩 줄어듭니다. 왜 그걸 아는가 하면 군의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보면 졸업생이 120명인데 그러면 1학년은 입학생은 딱 반대 있어요. 딱 6년에 반씩 줄어요. 그게 현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군의 초중고에서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IB 교육하려면 이 시설이 많아야 됩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 한 2배 정도는 돼야 그 학생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효령 초등학교 우리 효령에 있는 학교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기 군의 초중고가 차면 결국은 일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가 효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혹시 휴교가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그동안 학교를 또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이 또 문화적으로나 체육이나 이런 쪽에서 잘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때를 생각해서 또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노예일이 2장 황정영입니다. 저는 먼저 군수님께 마을 만들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거는 노예일이 미담 같기도 한데 각 이장님들도 잘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어제도 저희 동네는 25명이 서문시장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지상철을 타고 365일 마을 회관에서 군수님 중식 제공을 해주셔가 주민들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나 이렇게 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뭐 건설도 좋고 IT도 좋고 다 좋은데 주민들이 일단 행복해야 되기 싶습니다. 지금 그 좋은 결과로 지난해는 90이 되신 노인분들이 춤을 춰서 대구시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효령에서 제일 꼬지 동네입니다. 옛날에는 설마 이게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됩니다. 하면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우리 노인회장님, 지도자님 한마음이 돼 있기에 노인 1위에서도 대구시 대상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살이 모질해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군수님 늦게나마 살 지원이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진짜 행복해합니다. 앞으로도 마을 만들기 잘 해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참 저도 한편으로 놀라기도 많이 놀랐고 또 고맙기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뭐 이장님들 또 마을의 또 지도자님, 뭐 부녀회장님들 또 어르신들 우리 노인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도 다들 이 마을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고 그 결과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고 특히 우리 노인일위 같은 경우에는 그 출향 인사 중에서 김호연 회장님이 계신데 제가 그 교력면 명예면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뵈면은 꼭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마을에 갈 때마다 마을이 그렇게 바뀌어 있나?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이 어떻게 딴 동네에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것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성군에다가 군수만 나가지고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냐? 군이 한번 가봐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대요. 그래서 고성군에서도 그 직원들이 우리 군으로 연락도 오고 하는데 특히 그 가장 앞에서 우리 황정영 이장님이 정말 주민들하고 잘 이렇게 화합하면서 마을을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풀어내주고 계시거든요. 뭐 다른 마을도 장군 1, 2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문해교육하면서 책을 벌써 2번이나 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책 잘 팔리면 그 판권만 해도 어르신들 뭐 사시는 데는 문제 안 생기 싶은데 고곡 1위 같은 경우에는 또 농산물 무인 판매장도 하고 또 장기 1위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나 마을을 그렇게 또 잘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만들고 이런 제가 182개 마을 중에 우리 효령면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마을 만들기에 그 기획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황정영 이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 정말 마을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또 함께 힘 모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죠. 먼저 본면을 찾아주신 김진열 군수님 그리고 또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시동에 사는 신동철입니다. 오늘 주민과의 대화 중에서 최고 많이 오고 간 대화가 KT 신공항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대한 대화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군부대 유치에 관한 그 얘기를 잠시 하셨고 우리 CEO는 현재 TK 신공항이 진행되는 상황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차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최고 궁금하게 얘기하는 사업은 TK 신공항 그리고 군부대 이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뉴스나 여러 가지 뉴스국을 통해서 접해 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1조를 투자를 하고 뭐 대구시에서 얼마 부담을 하고 이래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자 TK 신공항을 그렇게 이 얘기 나온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 이전 관계는 사실 지난 3월 5일날 유치 확정될 때 그때 열기가 지금 좀 식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인사 말씀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내용 또 군수님이 앞으로 향후 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 이전 효령면 위원장이셨습니다. 우리 신동철 위원장님이셨는데 뭐 먼저 박수를 먼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군부대 이전 박수한테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누가 또 우리 군부대 먼저 얘기해 보시죠. 우리 현재까지 군부대 이전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저희 후보면에 밀리터리 타운이 확정이 되었고 또 상공유산면에 훈련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현재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전주에서 임실로 간 35사단, 창원에서 한만으로 간 39사단은 준비 과정이 6년에서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부내 이전이 확정된 부대는 준비 기간이 불과 2년 만에 군의로 확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다른 부대에 비해 가지고 3-4배 빠른 속도로 굉장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힘을 모아주셨고 또 국방부에서 이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시장님이 부재 중이셔서 그런 걱정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은 현재는 대구시도 중요하지만은 국방부의 시간입니다. 5개 부대가 유례 없이 대구시 시내에서 군의군으로 이전이 되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작전성, 또 안보성,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고 올 3월까지 완료가 된 다음 내년 초에 대구시와 국방부에서 이 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 타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여러 부대에서 장병들이 줄어드는 것을 부대를 합쳐서 실속 있게 운영되는 것을 시범 지역으로 대구 군의군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고 또 내년 초에 또 합의 각서가 체결이 되면 또 이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공항보다가 부대가 더 빨리 이전이 돼가지고 또 인근에 또 효력면도 발전이 많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 홍상고입니다. 공항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 개요로 저희들 신공항은 이제 군공항 사업하고 민간공항 현재 대구공항이죠. 합쳐서 이제 동시에 이제 건설하는 이게 투트랙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 규모가 이 면적을 따지면 545만 평.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14조 정도 됩니다. 향후에 이제 건설 과정에서 물가라든지 더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공공항하고 이 민간공항 이 두 개 관련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 과정에서 기본 계획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밑그림이죠. 요게 작년 1월하고 12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이제 군공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산 확보 문제 이게 이제 큰 숙제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대통령께서 이제 기초 단체장 국정 설명회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이제 대통령께 이제 강력한 건의, 보상과 설계에 필요한 예산 거기에 대해서 일정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좀 안타깝게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이제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얘기가 되다 보니 확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간공항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26년도에 예산이 31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 초부터 해서 이제 올해 안에 어떤 지정물 조사라든지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이제 그런 계획으로 이제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민항이 이제 출발하게 되면 결국 이게 패키지 사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지 자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민항이 작지만 먼저 출발하면 거기에 이제 군항이 안 따라오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께서는 국민들께서는 막 뉴스 미디어에서 각종 이제 뉴스를 혼란스러운데 어떤 이 규모의 사업, 덩치의 사업은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 좀 느긋한 마음을 갖고 아마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전 행정력을 이제 동원해서 계속 하고 있으니 좀 안심하시고 공항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들 그 군의 한 목소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 끝에 잘 안 보여서 일어섰습니다. 아까 그 1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경상북도지사께서 경북에서 1조, 대구에서 1조 해서 사업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신년 화두로 던졌습니다. 자, 이 기부대 당초
이 공항 사업은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도 원칙입니다. 이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군시설 이전은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TK 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TK 신공항 특별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을 기부대 양료 방식인데 SPC 구성하고 하는 쪽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방식은 사업자를 못 구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공영 개발하겠다. 대구시에서 이제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섰고 그러면 대구시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금을 빌려달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정부 재정 재원을 그것을 금년도 2,800억을 우선에 보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우선 자금으로 좀 종잣돈으로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공공항. 하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대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재정으로 하자. 또 한편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경상북도에서 우리 1조 낼 테니까 대구 너도 1조 내가 하자. 근데 이게 다 법을 다시 뜯어 고쳐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정부 재정으로 하려면 현재 있는 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걸려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가서 법 하나 통과 못 시켜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런 방법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달라는 쪽에 집중하자. 그게 대구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가능성이 조금 가시화되는 게 기재부에서 이제 나섰습니다. 그 돈줄을 잡고 있는 기재부가 지금까지는 여기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국토부와 국방부만 대구시하고 얘기를 했지. 이제는 기재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하려면 이 11조 6천억이라는 이 공사비가 적정하냐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1조 내고 대구시 너 1조에 가자. 우선 뭐 시원합니다. 사이다 발언. 그것도 하려면 현재 이 사업의 주도는 사업자는 대구시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1조 내 같이 하자 하면 사업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경상북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대구시. 그러면 다시 또 다 바꿔야 돼요. 판을. 그러면 또 하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하려면 아예 원점에서 정부 재정으로 해가 법 바꾸고 이게 가는 게 오히려 맞지. 뭐 저서 모르겠어요. 대구시에서 무이자로 한 1조 우리가 그러면 빌려줄게 대구시에서. 그리고 그 돈으로 먼저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것도 지금 걱정이 뭔가 하면 대구시의 걱정은 이겁니다. 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 돈을 빌려가지고 오더라도 공자금을 빌려오더라도 그 돈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말이 17조고 후적지 개발하는데 또 수조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돈의 돈 이자가 그 한 10년 가까이 걸려야 자금이 회수되는데 그 10년 동안 돈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그 확답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 2조 8천억을 얘기할 때, 2,800억을 얘기할 때 금년도 이자 80몇 억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예산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째로 거기 다 빠졌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 공항 사업 어떤 사람들은 한 발도 못 나간다, 안 된다. 그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벌써 이만큼 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90%까지 와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금 들어가 보상하고 착공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공항은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군공항, 하나는 민간공항입니다. 사업자도 다릅니다. 군공항은 국방부가 진행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합니다. 국토부는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700억 이상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의성에서 그 제2공항터미널
화물터미널 그것 때문에 물고 뜯고 해서 기본계획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기본계획 발표를 했어요. 민간공항 분야에. 그래서 올해 318억을 우리는 가지고 보상하고 이제는 설계하겠다. 그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실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아직도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 공항 만드는데 돈이 3조 4조 들어가는데, 이 공항이 화물 물류 전문 공항입니다. 그러면 화물 물류 전문 공항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반 도로망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도로망이 지금 속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고에도 지방도, 군도, 국도로 2개를 습격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난 11월 달에 구미하고 연결되는 군위 JC에서 구미, 북구미 IC 연결되는 21km 고속도로 예타 통과했습니다. 예타 통과했다는 얘기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구에서 공항으로 의성으로 중앙선 연결하는 그 광역 철도 그 망도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803 관통 고속도로 그것도 2조 가까이 들어가는 그것도 지금 사업자가 마지막에 이제 사업 신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물밑에서 이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 그 철도망이 이 돈이 10조 이상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거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공항 안 할 겁니까? 민간공항 사업만 이렇게 진행하다가 길 다 만들어 놓고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정말 한 마음으로 뭉쳐왔듯이 지금도 우리가 갈 길을 대구시와 함께 갈 길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중간에서 정치꾼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선거입니다. 선거 앞두고 뭐 기분 좋게 사이다 발을 막 던집니다. 우리 일조낼 테니까 너도 일조내라. 일조내고 하려면 법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거 만드는데 그 지금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한테 가가 동의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이러면 되지. 삭발투쟁하면 되지. 삭발투쟁해야 될 것들만 하루 한 번씩 내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대통령 돼도 잘 못했던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우리 작지만 우리 국민들이 김유신 장군의 그 전기를 받아온 분이 아닙니까? 효령 아닙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지금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기간만 잘 넘기면 충분히 잘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우리 믿고 함께 힘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분이 시행하시다 김원준 공수님도 불교령 방문해주셔서 고맙고 공수님이 효령 정리를 해가지고 또 장치 왔습니다. 아까 이제 아쉬운 얘기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리로 전화를 갖다 그 말에 제가 왜 아시냐면 효령 초등학교가 부교를 갖다 하는 그 자체에 자존심을 확 상했던 그 상황입니다. 미리 언어를 했더라면은 그분들이 전화를 미리 결정하고 부교는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우 세마 지도자님 한 소리가 군수님께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더 바랄 게 많습니다. 부탁을 해야 군수님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까 구리 전체를 대해서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지금 효령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떠나가는 효령은 아니고 돌아가는 효령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뭐 하나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주셔가지고 마을사회가 효령도 지금 전해되면 불법조처 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저한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부동산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고 있는 거는 5,000평, 10,000평, 10만 평 공영부지구하고 만납니다. 고지구들이 해줄 데가 없어요. 지금 30만 평 그 납품업체가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너구성에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이 지역보다 계획관리 지역은 없고 집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처음 농지지역입니다. 내 사는 동네 주변만 계획관리 지역이지 주변 처음 농지지역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분이 70%가 차지를 하는데 실제 30%가 갖고 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 규제가 안 풀리면은 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IT 교육이 좋고 사기 좋은 군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좀 아우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행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그는 이게 조그만 것이지만 원래는 이제 군수님만에서 한번 칭찬을 드렸습니다. 제 방에 풀을 베어줘서 고맙다고. 6월달에 그렇게 해가 일사 데리고 다녔는데 그 뒤에는 또 풀이 안 밀립니다. 그대로 차고 사람을 다니 모아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도 좀 신경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 이 학교 문제는 우리가 학교보다는 학생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학교라는 게 결국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집중한다면 어느 게 좋은지는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그 학부형들한테 맡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기서 시킬지 절로 보낼지 그 다음에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군정을 맡은 게 민선 8기 이제 3년 반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제가 그 전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그 합의서 그거 하나 받아들었습니다. 그거 받아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그 민선 그 6기 7기 8년 동안 했던 것은 그 공항 이전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어디로 갈 거냐, 우보 갈 거냐, 수보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밀고 땡기고 사원 박질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 합의서 하나입니다. 그게 2000년 8월이었습니다. 그 8월 이후에 2년 동안 그러면 뭐 했나? 이루었다고. 제가 받을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받아들고 제가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했던 게 대구광역시 편입 6개월 만에 국회 통과시켰습니다. 1년 만에 대구시 편입 완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 이게 제가 민선 8기 맡고 대구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 그때 12월쯤 됐었어요. 그때부터 나서가 팔걷어 붙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유치 확정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가는 군이 계속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년에 적어도 한 400~500명씩 인구가 계속 줄어갔습니다. 작년 올해 거의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래도 300~400명, 400~500명 줄어들던 인구가 이제 120명까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8개 읍면 중에 3개 읍면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교육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군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결국 일자리를 찾아서 이쪽으로 이주해 옵니다. 할 때 과연 교육에 이 제대로 바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 그냥 여기 와서 출퇴근합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살다가 애들 학교 갈 때쯤 되면 대구로 이사 막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가 있습니다. 걔들 다시 들어오는 게 이 교육이 살아야 그 사람들 일단 공무원부터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살로 들어오는 그 젊은이들이 올 때 애들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군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는 군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선 8기에 가장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장차 공항, 군부대, 첨단 산단 만들었을 때 사람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이사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려면 교육이 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효령 중학교, 효령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들 몇 년 안 걸렸습니다. 다시 학생들 어디 갑니까? 군의 교육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이사 들어옵니다. 그것을 만들려는 게 우리 민선 8기에서 그 바탕을 지금 깔고 있고 그 짧은 시간 한 3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괄목할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에서 대한민국 교육수도 1번지 군의가 확실히 될 겁니다. 그러한 비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소비 국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군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선실된 행정으로 빈대가지고 지금 나라 빚이 1905년에 12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군 전역자도 월급도 못 자가 한원에서 5조 빈대가지고 이런 거라는데 우리 구원의 군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면 그 살림을 어떻게 살아서 우리한테 또 앞으로 우리가 지원금 주는 거라고 앞으로 또 선거가 있는데 선심선 선거가 또 아닌지 거기에 대한 또 살림을 어떻게 살아서 이 돈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선심성으로 뭐 하나 할 때마다 몇 조 몇십 조씩 그래 책의 부채를 만들어가면서 하니까 좀 당연하십니다. 그러나 이거 누가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가장 이의견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시고 계시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습니다. 체감하시고 계십니다.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 그래서 저희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이런 시점입니다. 또 때 맞춰서 연말 연시, 설 명절에는 가계 부담이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가계 부담이 더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서 10월까지 저희 군에서는 농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공모하였지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선정되었다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씩 지급받게 됩니다. 그때 1인당 한 명 군비가 54만 원 지원됩니다. 이번에 민생안전지원금 선정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가 대구로 편입된 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저희 군의 사랑 상품권도 판매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 판매되었는데 그동안 그 혜택도 받지 못해서 이 사업으로 얼마간 충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민생안전지원금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 효율화로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성된 기금을 여러분들에게 혜택으로 돌려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난 김에 이번에 그 민생안전지원금 요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은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면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바로 군의상 상품권 가맹점에 가셔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요번에 저희들 민생안전지원금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10월 말까지 이 소비 쿠폰을 쓰셔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구시 편입되면서 그 전에 우리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던 게 그게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반 동안 그 발행을 못했어요. 그때 하면 그게 한 10%,
많게는 그게 20%까지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 재원이 우리가 한 3, 40억 정도 적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부채 대출 받아가면서 이 자금 푸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선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푸는 게 이게 선심성이지 않느냐. 선심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답은 뭐 우리 국민들이 각자 아셔서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넘기고 대신에 법적으로 우리 이렇게 어려운 민생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전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참 채무를 발생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되어 있는 걸 일부 이렇게 지역 경제에 숨통을 좀 터주는 데 쓰는 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자체 평가를 할 때도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공학 회장님 고맙습니다.